포항시 의원의 주민 소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주민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항시는 오천읍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직원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 미탁의 상처와 태풍이 남긴 교훈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최초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던 포항시 의원의 주민 소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주민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책으로 포항시는 오천읍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고 주민들은 그러나 SRF 폐쇄 이전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박정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율은 21.75%, 9,577명이 투표했습니다. 오천읍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14,676명에 미달해 투표함은 열지 못했습니다. 10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SRF 운영의 주민 참여와 주민 건강권 영향조사 실시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매립이 끝난 호동 1 매립장에는 양덕 매립장처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호동 2 매립장은 연한이 종료되면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사댐 건설을 성사시켜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에 질 좋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시장 관사도 옮겨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형산강 이남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또 교육,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부결과 동시에 시의원직에 복귀한 이낙연 박정호 의원은 20%가 넘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SRF의 오염원 배출 감시와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풍, 압력, 굴뚝 부분 문제점이 있다면 더욱더 보완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 그리고 지원책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지만 주민 소환을 이끈 단체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의원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해 SRF 가동 중단과 폐쇄, 이전 방안을 찾도록 매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실에 자주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에이드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소환은 무산됐지만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을 남겼고 시행정의 신뢰가 떨어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폐지 여부를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독도 정책과를 결국 해양 관련 부서와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관련 조직 개편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밖에 통합신공항 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옮기고 청년정책과는 경제부지사 직속에 배치해 경북도정의 양대 현안인 공항과 청년 정책을 부지사들이 직접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 행복국을 신설해 신규 기술개발 사업과 인구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빅데이터 담당관 등 8개 부서를 신설하고 대구 경북 상생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경제과학 산업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서 총 54개 사업에 5,09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 1,113억 원 대비 4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포항의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과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는 구미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수소 산업 등 대규모 국책 연구 개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국비 확보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조직적으로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직원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스코가 노조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 포스코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인재경영실에서 전 계열사의 차량 담당 부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전무급 임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사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회장 직속 밑에 인재경영실이잖아요. 각 그룹사의 차량 담당하는 부서장 앞으로 다 갔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룹 자기들 라인에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이제 오픈됐겠죠. 포스코의 임원 차량 운전은 그동안 자회사인 포스코 휴먼스에서 파견된 기사들이 맡아왔는데 포스코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이들은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파견기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휴먼스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노조가 출범하자 포스코가 전 계열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선 것이라며 포스코 최정호 회장과 계열사 임원 8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이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과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조 간부 3명이 파견된 포스코 케미칼에선 공문 내용대로 파견 기사들을 놔두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임원 차량의 운전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장님 13만 원 내가 있어요. 희석실에서 바로 옵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내려. 노조는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파견 기간이 남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사유 제시도 없이 파견을 종료해 출입 금지했고 이후 소속사인 포스코 휴먼스는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외부의 빈 사무실로 대기 발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포스코 케미칼의 임원이 노조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등에서 노조 탈퇴를 권유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고는 민노총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전부 다 팔떡 낀다. 근데도 왜 민노총에 들어가노? 팔떡 끼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너가 다 이상하게 돼버린다. 포스코는 경영진이 부당 노동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포스코 휴먼스는 노조 간부 3명의 파견 종료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대리운전 기사 이용은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한영태 의원은 대외적으로 홍보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 여부와 경제적 효과 등에 집중 질의했고 이만우 의원은 산업단지 내 부도난 빈 공장에 반입되는 산업 폐기물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동여 의원은 청렴도 향상에 대한 경주시 대책을, 김순옥 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시설 관리비 등 39억여 원을 삭감한 6,230억 원을 확정해 의결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또 죽변 스카이레일 설치 운영 조례안과 나곡 소각장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습니다. 포항 MBC는 2019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 미탁의 상처와 태풍이 남긴 교훈을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천절 휴일인 지난 10월 3일 새벽,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틀간 최고 55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뒤 남은 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잠기고, 찢기고, 두동강 나고, 한밤중 무너진 토사에 깔리거나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경북에서만 9명이 숨졌습니다. 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아줌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려주려고. 밑에 빨리 피하시도 뭐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도로와 제방, 교량 등 경북 지역의 공식 피해액은 울진 541억 원, 영덕 298억 원 등 1,118억 원.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가 끊겨 며칠씩 고립된 마을이 속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만 살아나온 게 가지고 쌀 한 바가지 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영덕, 경주는 6,400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됐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내년에야 복구가 끝날 전망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예고된 인재도 드러났습니다. 가파른 절개지 위에 들어선 펜션으로 아래 집안이 쓸려 내려가 주유소 사무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도 분명히 위험한 거라고 다 생각하게 느끼는데 계속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피해 입는 우리는 억울해 죽겠고. 골프장을 지으면서 배수로를 마을 쪽으로 내 동네가 온통 쑥대밭이 됐는가 하면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장 곳곳에서는 철길 뚝과 쌓아둔 토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미탁은 곳곳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할 수 있는 인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의 화산섬 반농업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릉군은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산마늘과 우산고로쇠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 설치와 앵커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의 야외 빙상장이 오는 20일을 개장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야외 빙상장은 썰매장을 포함해 동시에 4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스케이트 초보자도 강사와 보조 장비에 도움을 받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울진 엑스포공원은 유기농 경작지의 딸기 수확 체험을 오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후보자 10명이 나와 3분간 소견 발표를 한 뒤 추첨을 통해 뽑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다른 후보들이 보충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장 추천위원 20명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오는 27일 다시 한번 질의응답을 거친 뒤 3명에서 5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에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7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는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 영상 7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강풍주의보는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 낮 최고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왕건설 100만 원, 미래조경건설 50만 원, 울진중앙농협 30만 원, 동은건설 30만 원, 왕피천 풍물회 20만 원, 진복 1, 2 주민일동 20만 원, 수산리 노인 일자리 일동 10만 원, 수곡 1리 주민일동 10만 원, 행곡 1리 주민일동 10만 원, 수곡 1리 노인회 10만 원, 구산 4리 노인회 10만 원, 수산리 노인회 10만 원, 행곡 4리 노인회 10만 원, 근남면 노인분회 10만 원, 행곡 1, 2 노인회 10만 원, 일회 한우 10만 원, 근남면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 10만 원, 노음 3리 노인회 10만 원, 구산 1, 2 노인회 10만 원, 최연수 씨 5만 원, 황대훈 씨 5만 원, 김미영 씨 5만 원, 김필선 씨 5만 원, 주정희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공장연료 저장탱크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성덕엔지니어링 대표 40살 문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거 공사를 맡긴 제철세라믹의 안전관리자 45살 이모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총괄 관리감독자 65살 이모 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기와학회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경주 월성기와 연구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월성과 신라환경 기와 연구 흐름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6명이 연구 현황과 과제, 방법, 방향, 그리고 생산체계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덕축산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해 해맞이하기 좋은 국가어항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축산항은 물가자미 막해와 보리새우 부침 등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